서울 강남의 유리와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대기업 건물 앞. 오전 9시 출근 시간을 조금 넘긴 이 시간대에도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한 할머니가 천천히 대기업 A 회사의 본사 입구에 다가섰습니다. 정옥자 할머니는 여든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꼿꼿한 허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손에는 낡고 누렇게 변색된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몸에 걸친 옷은 시골에서나 볼 법한 낡은 몸빼 바지와 단추가 반쯤 풀린 카디건, 그리고 발에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었어요. 정옥자 할머니는 잠시 입구 앞에서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무거운 유리문은 할머니의 힘으로는 버거웠지만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일순간 대화 소리가 멈추고 직원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어요. 저기요 할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대리급으로 보이는 여직원 하나가 정옥자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민 과장이 로비를 지나가다 이 상황을 목격했어요. 민 과장은 37살 대학 시절부터 인턴으로 시작해 10년 만에 과장까지 진급한 야심찬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에 값비싼 넥타이를 메고 구두는 아침마다 광을 내는 완벽주의자였죠. 민 과장은 코를 살짝 찡그리며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민 과장이 정옥자 할머니에게 다가섰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그냥 들어오세요? 복지관은 옆 건물이에요.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라고요. 민 과장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정옥자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낡은 봉투를 꼭 쥔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이 서류 좀 전해줄 사람 있을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그 순간 신입사원 지은이 민 과장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이제 갓 입사한 지 석 달 된 새내기였지만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듯 했어요. 과장님, 일단 어떤 서류인지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지은의 말에 민 과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곤 할머니의 손에서 봉투를 거칠게 빼앗아 아무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옆 휴지통에 던져버렸어요. 이런 가짜 주식 증서로 장난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요즘 노인들 무서워서 어쩌나 싶네요. 민 과장은 휴지통에 봉투를 던지며 주변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고 몇몇 직원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특히 노조팀 최 팀장은 민 과장의 행동을 뚫어져라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최 팀장은 회사에서 정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사이에서 신뢰가 두터웠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그는 민 과장의 무례한 행동을 지켜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정옥자 할머니는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마음을 접은 듯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리곤 들어왔던 회전문을 향해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은 외롭고 쓸쓸해 보였어요. 지은은 휴지통 속 버려진 봉투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봉투였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죠. 하지만 민 과장의 눈치가 보여 꺼내보지는 못했습니다. 민 과장은 일을 잘 처리했다는 듯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런 사람들 상대하다간 회사 일에 방해만 될 뿐이야. 너도 조심해, 지은 씨. 민 과장의 말에 지은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이 자리 잡았어요. 지은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며 회전문 너머로 사라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오전 업무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민 과장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다른 날과 달리 내선 번호가 아닌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평소 회장님 비서실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민 과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민 과장님, 회장님께서 10분 후에 18층 회의실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건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 과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아마도 최근 자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프로젝트에 대한 칭찬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민 과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거울을 꺼내 머리를 매만지고 넥타이를 바로잡았어요. 그리고 주변 직원들에게 은근히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날 부르셨어. 아마 지난번 프로젝트 때문인가 봐. 그러나 비서의 다음 말은 민 과장의 자신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 그리고 방금 전 다녀가신 외부인 관련 건이라고 하셨습니다. 민 과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 외부인이라면 설마 그 할머니를 말하는 걸까요? 민 과장은 급하게 휴지통으로 달려가 버린 봉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청소 직원이 비운 뒤였습니다. 불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어요. 민 과장은 불안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넥타이를 몇 번이고 매만졌어요. 땀이 배어나오는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으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 그 할머니가, 아니, 그럴 리 없어. 그저 우연의 일치겠지. 민 과장은 속으로 자신을 위로하며 18층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 할머니는 회사와 무관해 보였고 자신은 회사의 보안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의 태도가 너무 무례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엘리베이터가 18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회장실로 통하는 긴 복도가 나타났어요. 평소 같았으면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걸어갔겠지만 오늘만큼은 발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는 회의실이 보였고 비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민 과장은 가볍게 목을 가다듬고 회의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민 과장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회장은 커다란 테이블 한쪽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방금 전 로비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 정옥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노조팀 최 팀장과 신입사원 지은도 그 자리에 함께했어요. 모두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민 과장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 과장, 들어와서 자리에 앉게. 회장의 말에 민 과장은 기계처럼 움직여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오늘 로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네. 회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민 과장은 입을 열려 했지만 어떤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겨우 내뱉었습니다. 회장은 정옥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민 과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분을 소개하겠네. 이분은 A회사 설립 초기 우리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세우신 초기 투자자이시고 지금도 지분 30%를 보유한 실질적인 일대 주주이신 회장의 말에 민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장의 다음 말은 그를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나의 어머니이시네. 순간 회의실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 과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그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자신이 무례하게 대했던 그 할머니가 바로 회장의 어머니이자 회사의 주요 주주라니.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최 팀장이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자 로비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민 과장이 정옥자 할머니의 봉투를 거칠게 빼앗아 휴지통에 던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로비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이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 팀장의 말에 민 과장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 과장, 자네는 A 회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 회장의 질문에 민 과장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어렴풋이 회사의 가치관이 생각났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첫 번째 가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이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 회장의 말에 민 과장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은은 민 과장을 슬쩍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동정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정옥자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어요. 손에는 새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아마도 버려진 것과 같은 내용의 서류가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매년 이맘때 회사를 직접 방문하셔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저 평범한 방문객으로 회사의 분위기를 살피시지. 오늘도 그러셨고. 회장의 말에 민 과장은 더욱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런 회사의 전통을 알지 못했던 것도 자신의 불찰이었습니다. 민 과장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작년에도 어머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당시 유 과장은 어떻게 대응했지? 회장의 물음에 최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유 과장은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비록 어머님의 신분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봉투를 받아 담당 부서에 전달했고 차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 과장을 향해 말했어요. 유 과장은 지금 본부장이 되어 해외 지사를 이끌고 있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품이자 미래를 보여주는 거야. 민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특별히 자네에게 직접적인 징계를 요구하지는 않으셨어. 하지만 회사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네. 회장의 말에 민 과장은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회장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어요. 내일부터 자네는 경상남도 물류센터로 발령받게 될 걸세. 3개월간의 근무 후에 본사 복귀 여부를 다시 논의하도록 하지. 민 과장의 머릿속에 천둥이 쳤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경상남도 물류센터라니. 그것은 사실상의 자천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커리어와 인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민 과장의 애원에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사과는 해야 할 걸세. 오늘 오후 5시 전 직원 앞에서 공개 사과가 있을 예정이야. 그리고 사과문은 사내 게시판에도 올라갈 거고. 민 과장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전 직원 앞에서의 공개 사과는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경상남도 물류센터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민 과장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옥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에는 여전히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 서류는 내가 가진 지분 일부를 직원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야. 매년 이맘때 가져오는 서류지. 정옥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아들, 나는 이만 가볼게. 회사 일에 방해가 될 것 같구나. 정옥자 할머니의 말에 회장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부축해 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자 비서가 정중히 인사하고
할머니를 모시러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다시 자리로 돌아오자 회의실은 더욱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 과장은 그저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꿈이길 바라는 듯 눈을 감았다 떴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이번 일을 어떻게 생각하나? 회장이 갑자기 신입사원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이런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묻는 것이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고객이든 방문객이든 그 어떤 사람이라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께는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최 팀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최 팀장, 자네는 이 상황을 목격했을 때 즉시 보고하지 않았나? 최 팀장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민 과장님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고 드렸습니다.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과 함께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민 과장, 자네가 저지른 실수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무례함을 넘어서는 일이네.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일이지. 그리고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회장의 말에 민 과장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쉰 듯 나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바깥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네. 자네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할 의지가 있다면 3개월 후에 다시 기회가 있을 걸세. 회장의 말에 민 과장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비록 당장은 좌청과 공개 사과라는 큰 벌을 받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최 팀장, 자네는 다음 주부터 윤리감사팀장으로 발탁하겠네.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주게. 최 팀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리감사팀장은 회장 직속 부서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자리였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 씨, 자네는 아직 수습 중이지만 이번 일로 자네의 인품과 가치관을 볼 수 있었네. 오늘부로 정직원 전환을 승인하겠어. 오후 5시 A 회사의 로비는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의 지시로 전 직원이 참석하는 긴급 집회가 열렸어요. 로비 중앙에는 작은 단상이 마련되었고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어요. 이번에 어떤 발표가 있는 거지? 아마 신규 프로젝트 관련 발표 아닐까? 아니야,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던데. 이런 말들이 오갈 때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고 그 뒤로 최 팀장과 지은 그리고 창백한 얼굴에 민 과장이 따라 나왔어요. 민 과장의 모습에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회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직원들은 일제히 조용해졌어요. 회장은 아침에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정옥자 할머니의 신분, 민 과장의 무례한 행동,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까지. 직원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번졌어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입니다. 이는 직급이나 외모,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회장의 말이 끝나자
민 과장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손에는 사과문이 들려 있었어요. 민 과장은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제 경솔하고 무례한 언행으로 정옥자 회장님 어머님께 큰 불쾌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외모와 복장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고 회사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민 과장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앞으로 3달간 경상남도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며 제 행동을 되돌아볼 것입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불편함을 느꼈을 모든 직원분들께도 사과드립니다. 특히 지은 씨, 당신의 올바른 판단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시했던 것 정말 미안합니다. 민 과장의 사과가 끝나자 로비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깊은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민 과장은 고개를 숙인 채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추가 발표를 이어갔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회사는 윤리감사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 팀장이 새로운 윤리감사팀장으로 발탁되었으니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장의 발표에 직원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최 팀장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또한 신입사원 지은 씨는 이번 일에서 보여준 올바른 판단력과 용기를 인정받아 오늘부로 정직원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소식에 지은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주변 동료들이 그녀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지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한편으로는 민 과장을 향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가 끝나고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은 회사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로비에서 벌어진 그 짧은 순간이 3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민 과장은 사무실로 돌아가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이 아닌 경상남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이상하게도 일말의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내에는 이미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한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진짜 높은 사람은 조용히 움직이는 법이야. 다음 날 아침 민 과장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른 시간에 짐을 싸서 경상남도 물류센터로 떠났다고 했어요. 회사는 평소와 같이 돌아갔지만 직원들 사이에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오갔습니다. 민 과장이 그렇게 대놓고 무례하게 굴 사람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나도 가끔 봤어. 아랫사람들한테 좀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있었지. 그래도 저렇게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좌천되다니 조금은 불쌍하기도 해. 이런 대화들이 사무실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지은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녀는 민 과장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받은 벌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 고민되었습니다. 오전 11시 지은의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자 비서실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지은 씨, 회장님께서 오후 2시에 시간을 내달라고 하세요. 지은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시에 회장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지은은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혹시 어제 일과 관련해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생각했지만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지은은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어오세요라는 대답이 들렸고 지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회장실 안에는 회장과 함께 최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은을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함께 지은 씨, 회장의 말에 지은은 조심스럽게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어제 일에 대해 지은 씨의 생각이 궁금해서 불렀네. 회장의 말에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 과장님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지은의 대답에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지은 씨의 마음씨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겠지. 하지만 알아두게. 민 과장에게 내린 조치는 처벌이 아니라 기회야. 회장의 말에 지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물류센터에서의 경험은 민 과장에게 새로운 시각을 줄 걸세. 그곳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만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가 변화할 수 있길 바라네. 이건 좌천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네. 지은은 회장의 말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민 과장에게 주는 교훈이자 성장의 기회였어요. 그리고 지은 씨, 자네를 부른 또 다른 이유가 있네. 회장은 서류 하나를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인사발령 서류였어요. 자네를 홍보팀 특별 프로젝트에 배정하려고 하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에 관한 프로젝트일세. 자네의 시각이 필요해. 지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입사원이 바로 특별 프로젝트에 배정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은의 대답에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 팀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 팀장이 자네의 멘토가 되어줄 걸세.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거야. 최 팀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좋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요. 지은 씨. 회의가 끝나고 지은이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특별 프로젝트 배정 소식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어요. 지은은 기쁘면서도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민 과장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자 지은은 용기를 내어 최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혹시 민 과장님께 연락해 보셨나요? 최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물류센터에 도착했다고 하더군.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의외로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하더군.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소한 민 과장이 무사히 도착해 적응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A 회사는 다시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지난 사건의 여파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고 특히 회사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에 대한 응대가 훨씬 정중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 로비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옥자 할머니였어요. 이번에도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지난번과 달리 직원들은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즉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어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옥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들른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직원은 급히 비서실에 연락했습니다. 곧 회장의 비서가 내려와 정옥자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어머님, 회장님께서 곧 내려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이쪽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정옥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마침 출근하던 지은이 로비를 지나가다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님. 저는 지은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일이 있었을 때 함께 있었던 직원이에요. 정옥자 할머니는 지은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랬구나. 앉아볼래? 지은은 할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궁금한 게 많은 것 같구나. 정옥자 할머니의 말에 지은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지그시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난 매년 이맘때 회사에 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한 전통이지. 회사가 처음 세워졌을 때 우리는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방문했던 거야. 할머니의 이야기에 지은은 감탄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민 과장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지은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 사람도 나름의 교훈을 얻고 있을 거야. 삶은 때로는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의 연속이니까. 할머니의 말에 지은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장이 로비로 내려왔어요. 그는 어머니를 보자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옥자 할머니는 일어나며 아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에게도 따뜻한 눈빛을 보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 이 회사의 미래가 밝겠구나. 할머니와 회장이 떠난 후 지은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의 말이 깊이 남아 있었어요. 회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지은은 최 팀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 팀장의 전화가 울렸어요. 네, 여보세요? 민 과장이요? 최 팀장의 말에 지은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최 팀장은 잠시 통화를 한 후 전화를 끊고 지은에게 말했어요. 민 과장이 물류센터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현장 직원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있다고 해.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경이 민 과장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자 지은은 회사 정문을 나섰습니다. 그때 멀리서 정옥자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이번에도 작은 봉투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에게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듯 작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 할머니의 말이 지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인간이지.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없으면 다 잃는 거란다. 할머니의 말에 지은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외모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진정한 인품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3개월 후 민 과장이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어요. 더 겸손해졌고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정옥자 할머니의 자택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자신이 배운 교훈을 나누기 위해서였죠. 회사에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가치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모든 직원들의 행동 속에 녹아든 실천이 되었어요. 지은은 이제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었고 민 과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입사원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때로는 아픔을 통해 찾아오는 법. A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그날의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그것은 회사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다.